화려한 날들, 예상치 못한 희생. 은호의 검사 결과 간이 회복되지 않아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훈을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편 성재는 어머니가 주선한 맞선을 보러 가고 수빈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혁은 사무실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은호는 지혁과 이상훈 사이에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과연 누가 이상훈을 살릴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망 속의 기적, 예상치 못한 재안.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은호와 성희. 두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틀 안에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이상훈은 위험했습니다. 은호는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 은호는 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성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은호 씨를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이상훈 씨가 깨어나셨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성희와 은호는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훈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상훈아. 성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훈은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야, 너 왜 여기 있어? 오빠 보러 왔어요.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간을 기증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은호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오빠. 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훈은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됐어. 나 이제 괜찮아. 뇌사자 명단에 올려놨다며. 그거 기다리면 돼. 은호한테 더 이상 부담 주지 마. 하지만 시간이. 성희가 말하려 했지만 이상훈이 막았습니다. 엄마, 난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은호는 아직 젊잖아. 미래가 많이 남았어. 나 때문에 은호가 위험해지면 안 돼. 은호는 이상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꼭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병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지혁이 성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정말 안 되나요?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이는 회복 중이고 영란은 어리고 성재는 혈액형이 달라요. 지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성희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성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이상훈 소식 들었습니다.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를 드러낸 남자, 그는 누구인가? 남자의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성희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이상훈이 여기 있다는 걸 아셨어요?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훈 씨가 제 학교 선배예요. 친하게 지냈거든요.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혈액형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상훈 씨와 같은 B형입니다. 만약 제가 적합하다면 간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성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가족도 아닌데. 김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훈이는 제게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대학 때 제가 힘들었을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지혁이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독신이고 건강합니다. 검사 받아보고 적합하면 기증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나타나 김태수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두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김태수 씨가 적합합니다. 간 상태도 매우 건강하고 혈액 검사 수치도 완벽합니다. 성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훈 선배를 살릴 수 있다니 기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두 분 모두 준비하시면 됩니다. 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성재, 맞선녀를 만나다. 토요일 저녁 성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성희가 주선한 맞선이었습니다. 성재는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168cm의 키에 단정한 외모,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재입니다. 성재가 인사했습니다. 한지원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분제약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박 본부장님은 벤처 사업을 하신다고요? 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원은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마음속에는 계속 수빈이 떠올랐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연애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수빈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저도 없어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까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좋다고 답했습니다. 수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건너편에서 수빈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 근처에 온 것이었습니다. 수빈은 레스토랑 앞에 서 있는 성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아한 여성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수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와 지원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성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빈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왜 그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빈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수빈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랑을 고백했는데 오빠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만든 도시락도 고백했던 말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일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수빈은 괴로워했습니다. 지혁과 은호, 더욱 가까워지다. 같은 시각, 지혁은 사무실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P 인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투자자들과 통화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지혁은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배, 저예요.
지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은호는 저녁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 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혁이 물었습니다. 이상훈 씨는 어때? 수술 잘 됐대요.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간을 기증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지혁이 안도했습니다. 네가 또 위험한 수술 받을까봐 정말 걱정했어. 은호는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는 저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나 봐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지혁의 진지한 눈빛에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배.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선배가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지혁은 은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나. 지혁이 말하려는 순간 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이상훈이 회복실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배, 병원 가봐야 해요. 은호가 일어섰습니다. 지혁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갈게. 이상훈, 회복하다. 병원 회복실에서 이상훈이 눈을 떴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희와 은호, 우진, 영나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오빠, 깨어나셨어요? 은호가 반가워했습니다. 이상훈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렸어.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태수 선생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상훈은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정말 고마워. 평생 못 갚을 은혜야. 이상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난 형이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 성희도 김태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태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상훈 형을 도울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우진과 영나도 이상훈에게 인사했습니다. 형, 빨리 건강해지세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영나도 덧붙였습니다. 오빠, 퇴원하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상훈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자신에게 이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 며칠 후 은호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호는 긴장하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호 씨,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죠?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이영재입니다. 58세 남성이고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인가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영재 씨가 찾고 있던 딸이 바로 은호 씨입니다. 찾고 있었다고요? 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영재 씨는 30년 전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유괴나 실종이 아니라 사고로 헤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 찾고 있었답니다. 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영재 씨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보고 싶어요. 이상철과 김다정, 지혁을 그리워하다.
집에서 이상철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혁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김다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지혁이한테 전화해봐요. 이제 화도 좀 풀렸잖아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녀석이 먼저 와서 사과해야지. 하지만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보고 싶으면서 왜 그래요? 아들이 집 나간 지 일주일이에요. 이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혁이 걱정됐습니다. 잘 먹고 있을까? 사무실에서 잠은 제대로 자고 있을까? 김다정은 지혁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엄마야. 잘 지내니?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은 잘 먹니? 김다정이 물었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혁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반찬 만들어서 사무실로 갖다 줄까? 김다정이 제안했습니다. 지혁은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기분 상하실 거예요. 김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재와 수빈, 오해와 진실. 월요일 아침, 수빈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울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성재를 마주쳤습니다. 수빈아, 안녕. 성재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재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수빈아, 무슨 일 있어? 수빈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갔습니다. 점심시간, 성재는 수빈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빈아,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수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토요일에 누구 만나셨죠? 성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수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오빠랑 예쁜 여자분이랑 레스토랑 앞에서 웃으시는 거요. 성재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수빈아, 그건 어머니가 주선한 맞선이었어. 나는. 수빈이 막았습니다. 됐어요. 저도 알아요. 오빠는 저랑 안 맞는다는 거.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아니야, 수빈아.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빈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이제 그만 포기할게요.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빈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서서 수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호, 친아버지를 만나다. 며칠 후, 은호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친아버지 이영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혁이 함께 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은호는 긴장했습니다. 선배, 아버지가 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30년 동안 찾고 계셨잖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영재가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호 씨인가요? 이영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영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이영재가 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처 카페로 이동한 세 사람. 이영재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와 나는 가난했어. 이영재가 말했습니다. 너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네가 사라졌어. 미친 듯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이영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전단지도 돌렸지만 소용없었다고. 네 엄마는 그 충격으로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영재도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찾았어. 그런데 이제야 만나게 되다니. 이영재는 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호는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찾고 싶었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호와 친아버지 이영재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순이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재는 수빈과 지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혁과 이상철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상훈이 퇴원하면서 가족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수빈은 정말 성재를 포기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다음 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